안녕하세요. 스타일공 인중개사 최영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 선택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위에서 한 번씩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한테 사기를 당했다. 공사 계약금을 줬는데 공사를 자꾸 지연시키고 애를 먹인다. 처음에 업체 몇 군데 비교를 해갖고 저렴한 곳을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 금액이 자꾸 야금야금 추가가 돼가지고 공사 금액이 자꾸 늘어난다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 사기꾼 같은 업체들은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금액이 작게는 몇 천이고 많게는 몇 척이 넘어가는 큰 금액의 공사인데 처음 보는 업체랑 계약하는 게 사실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사기당하지 않고 정당한 금액으로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정말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게 어떤 업체를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위해하고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 그 요령에 대해 7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업체를 소개받을 때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업체더라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하실 때 업체 알아보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주변에 소개를 많이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한테 소개를 받느냐? 그 업체랑 공사를 해보신 분들한테 소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업체와 직접 공사를 해본 사람들이 미팅부터 현장 진행 과정, 공사 끝나고 AS 과정까지 다 지켜보고 만족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 업체 소개를 받으실 때 그 업체랑 공사를 한번 해봤는지 꼭 물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꼼꼼한 현장 실측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분들과 처음 만나는 곳이 공사 현장이에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필요한 거 설명 듣고 이제 현장 실측을 합니다. 근데 현장 실측을 꼼꼼히 안 하고 고객분들이 그 도면을 가지고 오세요. 그 건축 도면에는 큰 치수만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도면으로 도면을 치고 물량 산출을 해가지고 견적을 낸다. 그러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미팅할 때 현장 치수를 꼼꼼히 확인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지 계약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명시가 돼 있어요. 500만 원 이상 공사는 이제 건설업 등록이 있는 면허가 있는 업체만 공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하게 되면 5천만 원 이상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면허를 내고 하는 업체보다 없이 하는 업체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두 날림 공사를 하거나 사기꾼이다 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금액의 공사를 한다 그러면 면허가 있는 업체랑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 면허에는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 인원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자본금을 매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그리고 면허를 내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공사 금액이 큰 경우에는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꼭 확인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세 견적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상세 견적서가 있지 않고 그냥 통으로 나와 있는 견적인데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자기 집 공사한다고 견적서 받은 거를 저한테 이미지를 보내주세요. 이 견적이 맞는지 합당한 견적인지 봐달라고 보내주는데 견적 자체가 통으로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인건비 450, 자재비 6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모든 공정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견적서로 공사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마감재로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추가 금액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상세 견적서에 보시면은 어떤 마감재가 사용되고 어떤 자재가 얼마만큼 사용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조명도 어느 정도의 가격대의 조명이 몇 개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명 같은 경우에는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자꾸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기준이 되는 게 그 상세 견적서에 나와 있는 펜던트 가격이에요. 그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선에서 서로 합의하여 바꿉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통으로 된 견적서가 있으면 서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 꼭 상세 견적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 공사 전에 3D 시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CAD 도면 그러니까 평면도만 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공사가 이렇게 나오겠다는 이미지 사진 같은 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마감했을 때 내가 상상한 거랑 완전 다른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보여준 멋진 사진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나온 건데 만약에 룸을 하나 만드는데 그 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근데 그 룸이 이뻤어요. 그런데 그 룸이 이쁜 거는 그 주위에 같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쁜 거지 우리의 인테리어 하는 곳에 그 룸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3D 시안 보시고 이 디자인을 마음에 안 들면은 변경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D 시안이 중요합니다. 6번째, 하자 보증증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모르셔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년간 하자를 책임지겠다는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발급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 끝난 시점으로 1년간 하자를 책임진다는 보증업체가 있어요. 그 보증업체에다가 보증서 비용을 주고 보증서를 끊는 겁니다. 그 보증업체에다가 청구를 하면 거기서 비용이 지불이 되고 구상권 청구를 하든 업체에게 돈을 받아가겠죠. 계약하실 때 계약서상에 꼭 1년간의 하자 보증증권을 발급한다는 거를 명시를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공사가 아무리 잘 끝났어도 AS 때문에 애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7번째, 사무실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면 미팅이나 계약은 꼭 해당 업체에 가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바쁘시다고 우리 사무실로 와달라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계약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때 계약금 받고 공사 중간에 중도금 받고 그런데 그 업체도 한번 방문을 안 해보시고 거금을 그냥 준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직원들은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뭐 사무실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업력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가보면은 이 사무실이 잘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계약하실 때 그 업체에 한 번은 방문하셔가지고 그 업체의 느낌을 느껴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꼭 유념해 주시고 체크해 두셨다가 잘 지키신다면 제가 봤을 때 실패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면허 없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라 해갖고 다 공사 못하고 사기이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주위에도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계약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